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이슈를 몰고 있는 미투 운동이에요. 성관념이죠. 여성 남성 사이에 그 우월감과 열등감, 권력과 강자와 약자 지배구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배구조를 성적 억압과 성적으로 피해당한 사람들이 억압된 무의식에서 고통받는, 거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일어난 게 미투 운동이죠. 알고 보면 미투 운동은 단순히 어떤 섹스나 성적인 현실의 그런 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 남자가 여자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킨십을 한다면 여자는 수치스럽지 않거든요. 거부감도 없거든요. 너무 사랑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살짝 잡았어. 그런데 왜 그게 싫겠어요? 믿고 화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강하지, 응? 넌 여자지, 내 지배하에 있어야 돼 하면서 그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자를 억압하는 강자 입장에서 무시할 때, 우월감으로 딱 무시해서 억압하면서 내 의견을 묵살할 때, 사랑이 아닐 때 무시하는 마음, 지배요, 우월감으로 할 때 거부감이 일어나고, 그때 굉장히 상처받는데 그 상처는요 굉장한 열등감과 함께 수치심이 생기죠. 그 수치심이 가장 인간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계속 무의식의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요. 한번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걸 당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지. 그냥 한강에 배 지나간 거야. 잊어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죠. 왜? 인간의 마음은요, 파동이에요. 그래서 한 번 경험한, 인체 오감으로 경험한 모든 경험 정보를 다 합성돼서 기록됩니다. 합성돼서 기록된 이 마음 파동은요, 날마다 파동해요. 내가 자면서도, 밥을 먹을 때도, 말을 할 때도,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합성된 이 경험 정보인 마음 파동 에너지를, 수치심을 청산하지 않는 한 계속 파동하죠. 그래서 괴롭혀요. 계속 수치스럽게 느끼고, 내 자신이 더럽고 불결한 사람 같고, 수치스럽고, 다 내 탓 같고, 사람들이 알 것 같고, 나한테 손가락질 할 것 같고, 그 마음을 늘 느끼며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가해자는 여자를 지배할 때, 성적으로 지배하고 성적으로 그렇게 유린할 때 쾌락을 느끼고 지배하는 우월감을 느끼니까 좋거든요.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 마음밖에 못 느끼지, 상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못 느끼고, 또 하나는 이 순간만 지나가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 마음이 영원히 각인돼서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피해자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그 미투 운동이 사실은 마음 공부와 엄청 관련이 깊고요.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게 수치심인데, 그 수치심을 가장 심하게 일으키는 게 성적 수치심, 그 성적인 성폭력이나 성추행 같은 그런 것들이 가장 무의식의 수치심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미투 운동에 대한 질문 온 거 들어가기 전에 저도 한번 미투 운동에 동참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제가 한 5살쯤 됐을 것 같아요. 4살이나 5살쯤 됐을 때 저희 외갓집에 가서, 제가 방학 때는, 저희 아버지가 방학 때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시니까 외갓집에 가서 지내다 오곤 했어요. 열흘, 한 달 이렇게. 거기 외갓집에는 예전에, 시골에는 처녀들이 없었어요. 다 도시로 가고, 시골 총각들은 색시를 못 구하고 노총각들이 많았죠. 그중에 우리 외삼촌도 노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애가, 꼬맹이가 쫄래쫄래 이제 외갓집에 놀러 갔다 오면 저희 아빠 엄마가 이제 가지 말라고, 그만 가라고. 그래도 저는 막 그게 좋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안 가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서 제 무의식이 막아버렸어요. 기억을 못하게 했죠. 의사들이 얘기하는 자기방어기제예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무의식이 너무 충격받아서 너무 괴로우면 그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 당시 총각이었던, 아직 결혼 안 했던 외삼촌이 저를 성추행했거든요. 밤에. 날마다 이렇게 밤에 외할머니 옆에서 자면 어느 날 일어나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외삼촌 옆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싫었죠.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막 숨이 막혀서 깼는데 저희 이제 외삼촌이 성추행을 했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왔어요. 그리고 막 외할머니가, 기억나요, 빗자루로 저희 외삼촌을 막 때렸어요. 애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저를 달랬으면 되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끌고 저쪽 방으로 가더니 무서운 눈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절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살인 난다. 니네 아빠가 삼촌 가만히 안 둔다. 죽일지도 몰라. 너 얘기하면 안 돼. 너 얘기하면 할머니한테 혼날 거야. 이렇게. 저를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두려웠겠죠? 저희 아빠가 아는 게, 사위가 아는 게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게 더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 성추행이나 성폭력은요, 당하고 났을 때 반드시 그걸 얘기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막 얘기하면서 울면서 내가 이랬어. 그랬을 때 이 마음이 공감받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고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수치심은 항상 네 탓이지 이 마음을 일으키죠. 죄책감을. 그래서 피해자가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꾸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중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누군가 나에게 와서 고통을 호소할 때 여러분 첫 마디가 이거여야 돼요. 괜찮아. 네 탓이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 잘못된 건 없어. 네 탓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위로해 줘야 되고, 네가 피해 입은 거라고, 네 탓은 없다고, 네 잘못은 없다고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로받지 못하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아기에게 말하지 마. 이래서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발산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는요,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발설하고 토해낼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이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 비밀이야. 아무도 알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상처예요. 가시로 상처를 계속 찌르면서 내면에 가시를 품으면서 그거로 나를 쑤시면서 사는 거와 같단 말이죠. 발설하고 얘기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리고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아야 되고, 그러면 상처는 아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가해자에게 직접 미안해 이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할머니가 막아버려서 말을 못했고,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죄책감, 수치심에 시달려야 됐죠.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항상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TV나 이런 데 뉴스를 보면 성폭행범이나 이런 사람들 나오죠. 성추행범. 나오면 너무 많은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아우 저 나쁜 사람 이러는데 저는 정말 죽이고 싶은 미움이 올라왔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 에고가 바로 성폭행과 추행을 당하고도 그 입을 막고 말하지 못하게 억압받은 그 무의식 속에 그 에고라는 거. 그 에고가 분노했던 거예요. 해방되지 못한 그 에고는 계속 억압하면서 저를 괴롭히고 수치심을 일으키고, 여자로서 굉장히 나는 수치스럽고 열등한 존재라고 자꾸 나 자신을 억압하고 나 자신을 수치 주면서 힘들게 살았죠. 그러다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제가 그 기억을 찾아냈어요. 어느 순간 뻥 하고 무의식, 억압된 무의식이 해방되면서 그 수치스러운 기억이 나와서 제가 그걸 풀어내고 발설하고, 그리고 물론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사과해. 네 탓이야. 너 때문에 내가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치유가 돼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미안해. 잘못했어. 네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치유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에서 치유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치유되기 전에는 끝이 없고 지속적인 상처를 품고 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분노와 함께 엄청난 살기, 수치심,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죄책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요, 항상 자기 자신도 원망을 하고 미워합니다. 내 탓이야. 거기 가지 말았어야 돼. 내 탓이야.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거든. 웃지 말았어야 돼. 이러지 말았어야 돼. 옷을 이렇게 입었어야 돼. 방문을 열지 말았어야 돼. 자기 탓을 해요. 또 하나, 그 사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의 대부분을 나를 원망하고 상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게 돼요. 마음의 지옥에 빠져서 살게 되니 인생을 낭비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무의식이 온통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 집중돼 있으니까 다른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이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나간 일이 헤라님 뭐 치유되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저에게 사연을 보내서 이 사연이 세상에 이렇게 공개되고 이게 알려지는 순간 이미 마음에서는 시원해져요. 그리고 헤라님이 괜찮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아 이렇게 밝혀도 괜찮구나, 나는 가해자가 아니구나, 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피해 당했지만 이 또한 씻어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알 때 치유되고요. 또한 이 성관념이 내 무의식 속에 어떤 성관념이 이런 현실을 일으켰는가를 그 관념을 알아차릴 때, 성관념, 성수치심의 관념을 알아차릴 때 치유가 일어나요.